수익률 자체는 비트코인이 압도적이었어요. 비트코인이 규칙이 이렇게 깔끔하더라고요. 담백해, 심플해. 요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의 3가지 매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좋게 반응해 주셔서 저 역시 굉장히 뿌듯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의 단점, 회의적으로 보는 점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의 장점과 이번 영상의 단점을 저울질해서 저만의 결론을 내려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전제 하나 깔고 가겠습니다. 대부분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단기 투자, 차트 투자로 많이 접근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코인 투자를 접근할 때도 오직 장기 투자, 가치 투자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그래서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저울질해보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투자하기 위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들어주시면 이해하시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회의적인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긍정적인 면들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 시대적 흐름이다? 오케이. 그런데 현재 미국과 달러의 힘, 이것을 무시할 수 있을까? 이 패권을 무시할 수 있을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900년대 초에 케인즈라는 아주 글로벌 레전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미 선구안을 가지고 달러 대신에 전 세계 통화를 만들어야 된다, 100년 전에 영향력 있게 주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역시나 미국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이 됐었는데요.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은 로마 제국, 동로마를 제외하고 서로마 제국만 따져도 1200년 동안 존속했는데, 이 로마의 전성기 시절을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김잔잔의 깨알 상식 꿀팁. 로마의 전성기 팍스 로마나. 이 전성기 시절이 200년가량 갔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제국주의, 산업혁명 이후로 영국이 전성기를 누렸죠. 이 전성기도 100년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수레바퀴에 따라서 현재 미국, 팍스 아메리카나 해서 미국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하지만 저는 소련이 몰락한 이후, 경쟁자가 사라진 이후, 1990년대 이후에 이제 독보적인 미국의 시대가 되었다, 미국의 독주 시대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미국 주가지수도 이렇게 쫙쫙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미국이 전성기가 제대로 오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요즘 어딜 가나 말들이 많죠. 4차 산업혁명의 AI, 이 인공지능 시대가 아직 일상에서는 체감이 살살 되고 있지만 이 산업계에서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변화의 모든 축들이 지금 독보적으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유럽 이런 거는 잽도 안 되고요. 우리나라도 한때 IT 강국이니 뭐니 해서 좀 잘 나갔었는데 AI 쪽에서는 맥도 못 추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진짜 전성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 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가기 전에 달러와 미국이 무너지긴 할까? 그러니까 언젠가 이 시대적 흐름으로 글로벌 화폐, 이 자유로운 화폐가 나타날 것 같긴 한데, 그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과 제가 죽기 전에 이번 세대에서 이루어질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회의적인 이유는 그날 정말 자유롭고 글로벌한 화폐가 등장한 그날이 언제 올 것인가, 이 불확실성이 첫 번째 회의적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꼭 비트코인인가? 이게 전 세계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인데요. 일단 비트코인이 이 코인계에서 압도적 1위, 대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도 들죠. 이더리움은 왜 안 돼?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이 2위거든요. 왜 이더리움은 안 되고 비트코인만 되는 거야? 실제로 비트코인이 시가총액, 지금 현재 가치가 1800조 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1800조 원의 돈이 몰려 있어요. 그런데 2등인 이더리움도 580조 원 정도면은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도 580조 원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유명한 코인들도 합치면은 1800조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코인들도 많은데 왜 꼭 비트코인이 될까? 물론 저도 여러 서적들을 읽어보면서 비트코인만의 특색, 비트코인만의 독보적 깔끔함, 상징성, 무엇보다 비트코인이 규칙이 이렇게 깔끔하더라고요. 담백해, 심플해. 약간 김잔잔이 추구하는 스타일의 철학의 코인이 비트코인이다. 요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렇게 깔끔하고 담백한 코인을 새로 만들 수는 없을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실제로 가상화폐 리브라라고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역시 도지코인을 한때 열심히 밀면서 추진하기도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둘 다 성공적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이런 가상화폐를 국가 스케일로 미국이 안 되겠다, 우리 국가 스케일로 직접 만들어버리자, 그리고 공실력을 박아버리자 하고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이런 불확실성, 즉 왜 꼭 비트코인이어야만 하는가,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비트코인이 아니라면은 어떤 것이 선택될까, 어떤 것이 선택될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바로 현실적인 문제, 수익률 문제였습니다. 일단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익률 자체는 비트코인이 압도적이었어요. 2021년에 비트코인은 1년에 73%나 상승했고, 제가 극찬하는 S&P 500조차도 28%, 사실 28% 전혀 적은 수치가 아닌데 비트코인에 비하면 굉장히 낮아 보이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이 그래프만 봐도 이 그래프가 오르내림이 굉장히 심하다는 게 보이죠. 100%, 2배의 수익률에 갔다가 순식간에 0% 가까이, 내 전재산이 2배로 순식간에 올랐다가 순식간에 다시 원상복구됐다가 다시 2배로 올랐다가 중간에서 마감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타요. 이것을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저희는 투자를 할 거잖아요.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떤 심리가 되느냐, 이게 금방 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아니면 더 오르진 않을까? 200%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또 내렸을 때는 내리는 대로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반등할까? 지금 더 사놔야 될까? 이런 불안감 있고요.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 연수익률을 봤을 때도 주기적으로 거의 3년마다 한 번씩 대폭락장이 찾아오는데, 그 폭락의 깊이가 어떠하냐면은 마이너스 58%, 마이너스 73%, 마이너스 65%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의 반토막이 나버려요. 마이너스 73%면은 1억이 있었는데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남게 되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너무 깊은 폭락이 와버린다. S&P 500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폭락이 와버릴 수 없거든요. 한 나라의 국가 경제가 1년 만에 이런 식으로 폭락한다? 이런 건 있기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김잔잔이 추구하는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투자에 비트코인이 부합할 수 있는가, 여기에 회의감을 들게 합니다. 따라서 이 비트코인은 극심한 변동성으로 인해 두 발을 뻗고 자는 투자가 아니라 두 발을 떨며 자는 투자다 라는 측면에서 회의적인 이유 세 가지가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한 매력 포인트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한 번에 살펴보면은 이 자유의 가치를 담고 있다 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때, 그 자유의 날, 그날이 도대체 언제 올 건가, 그리고 글로벌 화폐는 시대적 정신이다, 시대의 흐름이다 라는 것도 좋은데, 그 글로벌 화폐가 왜 꼭 비트코인이 될 건데,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압도적 수익률 너무 좋습니다. 단기간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 좋아요. 하지만 극심한 변동성이 있어서 오늘 당장 내가 불안과 초조와 걱정, 회의감에 떨면서 잠에 들어야 하는, 지금을 놓치고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는 특징에서 저로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영상에서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나는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 댓글도 남겨주셔가지고, 그런 것들 보면서 비중을 조금씩 담는 방식, 이것도 괜찮겠구나, ETF를 사는 방식, 이것도 괜찮겠구나 라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제 나름대로의 철학에 의거해서 소신 있게 고민해본 결과,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트코인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 S&P 500과 비트코인을 면밀하게 다시 비교해 보면서 결과적으로 김전자는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왜 그렇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과 같이 쉽고 또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우리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셔야 누락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댓글로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는 의견들 말씀 주시면 더 좋은 아이디어들 풍성하게 나눠서 한번 집단 지성을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